현재 전세계 영화 팬들이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개봉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점에 저는 비록 같은 소재인 멀티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나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하지만 주목할 만한 영화 한 편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바로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입니다. 영화 소개에 앞서 제작사와 감독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 건데, 제작사는 미국 독립영화계의 신흥 강자 A24로 우리에게는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과 여우조연상에 빛나는 미나리의 제작사로 유명하죠. A24가 제작하거나 배급하는 영화들은 하나같이 약간 극단적인데,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문라이트처럼 매우 예술성을 갖춘 영화거나 미드소마처럼 극단적으로 괴이하거나 공포스러운 영화입니다. 저는 공포영화를 좋아하는데도 A24가 제작한 영화를 다시 보라고 하면 약간 망설여질 정도로 특유의 음침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A24가 잘 만드는 또 하나의 장르가 바로 병맛인데, 그들의 영화 중 스위스 아미맨이라고 있습니다. 해리포터의 다니엘 레드클리프와 더 배트맨에서 리들리 역을 맡았던 폴 다노가 주연인 영화로, 폴 다노가 외딴 섬에서 자살을 하려는 순간 해변에 떠내려온 시체가 미친듯이 방귀를 껴대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그는 방귀를 이용해 시체를 보트처럼 타고 섬을 탈출하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이렇게 해리포터는 연속 방귀 마법으로 섬의 탈출을 돕고 입에서 생수도 뿜어내고 총도 쏴대고, 여하튼 둘의 기묘한 우정을 그린 이 영화는 비록 강한 호불호는 있었으나 병맛을 넘은 명작이란 극찬을 받았죠. 이 영화를 만든 두 감독은 다니엘 쉐이너트와 다니엘 콴으로 둘을 합쳐서 데니얼스라고 부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들이 A24에서 오랜만에 다시 뭉쳐 만든 영화를 확인하시죠. 주인공은 미국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중국계 이민자 여성으로, 망해가는 세탁소를 운영하며 남편과는 이혼 직전이고 동성애자인 10대 딸과는 매일 싸우던 중 세탁소 세금 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국세청의 호출을 받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갑자기 멀티버스를 경험하게 되고, 남편은 이상한 소리를 해요. I'm not your husband. I'm another version of him from another universe. I'm here because we need your help. 주인공은 인생에서의 선택 하나하나가 각기 다른 수많은 세계를 만들었고, 그 세계에서 각자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세계에서는 요리사고, 또 다른 세계에서는 영화 배우, 심지어 돌이나 그림처럼 무생물로 살아가고 있는 세계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멀티버스가 특정 세력 또는 인물에 의해 파괴당할 위기에 놓여 있음을 알게 되고, 이를 막기 위해 점차 힘을 모으게 됩니다. 사실 WLDO 채널은 해외 마케팅 광고를 소개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영화를 다룬 적은 없죠. 그럼에도 이 영화는 마케터가 반드시 갖춰야 하는 창의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소개해드립니다. 로튼 토마토 평점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단순 병맛 아니냐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어요. 제가 이 영화에서 특히 흥미롭게 본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인공, 즉 극중 에블린 역을 맡은 양자경입니다. 아카데미 4개 부분을 수상한 와우 장룡에서 뛰어난 무공을 소유한 여무사 수련 역을 맡기도 했고, 작년에 개봉한 마블의 샹치에서는 이모인 미셸 역을 맡았죠. 그러고 보니 마블의 멀티버스에 등장할 확률도 있겠네요. 그럼 감독은 왜 양자경을 주인공으로 선택했을까요? Who would our protagonist be? And as soon as we had the idea that maybe it would be one of our parents, it was so inspiring, and it was so fun to write a character inspired by our parents, you know, and then write a villain inspired by us. 그래서 아시아계 미국인 감독 다니엘 콴의 어머니라고 가정한 양자경을 캐스팅했고, 실제로 영화에서도 악당은 양자경의 극중 딸이기도 하죠. 아마도 감독은 멀티버스에서 극단의 대조를 보여주고자 했을 텐데, 시간, 공간, 세대, 민족의 대조를 보여주기 위해 이민자 주인공을 선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 번째 흥미 요소는 예측 불가한 스토리텔링으로 당최 이야기가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전투씬에서 총을 꺼낸 듯 하다가 그냥 립밤을 꺼내고, 그 립밤을 입술에 바른 듯 하다가 그냥 먹어버리고, 먹었더니 갑자기 각성제가 돼서 남편을 워리어로 변하게 만드는 등, 보고 있으면 조금 심란하긴 한데, 이렇게 계속해서 스토리에 반전을 줄 수도 있구나 하고 감탄하게 됩니다.
세 번째 흥미 요소는 특수 효과로 어벤져스 시리즈와 같은 블록버스터 영화가 아닌 저예산 독립 영화에 가깝기 때문에 특수 효과를 최소화하고 대부분을 실제로 촬영했다고 해요. 특히 주인공이 처음으로 멀티버스에 진입하는 이 장면의 배경은 감독이 카메라를 메고 뉴욕 거리를 며칠간 거닐며 찍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 후 크로마키 앞에서 주인공이 연기하게 한 다음에 배경을 합성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처럼 최소한의 비용으로 블록버스터 느낌의 효과를 낸 장면을 찾는 재미도 있어요. 몇 가지 소품은 그냥 만들기도 했는데 극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핫도그 손가락은 영화 프로모션용 굿즈로도 제작해서 나눠줬습니다. 오늘은 제 채널에서 처음으로 영화 한 편을 소개해드렸는데 제작사와 감독들 그리고 스토리 모두 창의력을 펌핑 시켜주기 때문에 주제넘게 추천해드렸습니다. 영화의 결말 역시 이 혼란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일깨워주기 때문에 저는 여러 면에서 이 영화를 강추합니다.